네, 이명박 정부 때죠. 국정원이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북 지역의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을 사찰했다는 의혹. 어제도 저희 방송에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사찰의 주 타켓이 됐던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 연결해서 이번 문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회의를 하다가 급히 뛰어와서 숨이 찹니다. 예. 저희 연결하려고 일찍 뛰어오셨군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검찰개혁 특위가 있어가지고요. 국회이신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네. MB 정부 시절에 국정원 사찰 의혹이 이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네. 국정원의 이런 사찰 행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 어떻게 정부가 국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이건 명백한 국가 폭력이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든 조사하고 처리를 좀 잘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아주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불법 사찰이요. 얼른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문건으로 옛날에 봤지만 일본 제국주의가 이 나라 강점했을 때 독립운동가들이나 이 시민들을 통합적으로 감시 통제했잖아요. 그게 이제 국사편찬의 자료를 보면 한 5천여 명쯤 신상카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때 3.1운동 이후에 이게 이제 독립투사들 잡아들려 사찰을 하는데 MB 정부는 당시에 광우병 촛불 시위가 있었거든요. 요거를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당시하고 수단과 방법이 비슷한 것 같아요. 조선총독부, 헌병, 공무원, 교사 이런까지 다 제복 입히고 칼로 무장시키고 이래가지고 공포 분위기 조성했잖아요. 이명박 정부도 국정원뿐만 아니라 공직윤리지원관실이니 기무사들 같은 국가 권력기관을 총투입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눈이 100개 달린 거인 아르고스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100개가 달렸으니까 모든 것을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인, 노조, 시민들 하여튼 자기들 정권에 뭔가 저항하는 반대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다들 그냥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이건 명백한 국가폭력이고 용서할 수 없다. 특히 지금까지 보면 제일 지금 문제가 일본이 그렇잖아요. 반성을 안 하잖아요. 지금까지도. 여기도 마찬가지 같아요. 초지일관에서 반성하지 않고 그냥 뻔뻔하게 아주 부끄러운 과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진상규명하고 책임도 처벌해야죠. 부끄러운 과거, 국가폭력인데 반성도 않고 있다. 이게 2011년 정도 이때 사찰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시점은 모르겠는데 제가 2010년에 구청장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나왔으니까요. 이게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2010년도에 자행이 됐던 일이잖아요. 이제 과거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광산구청장 때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시 사찰하고 있다는 낌새는 좀 채셨나요? 아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그때는 전혀 설마 했죠. 이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지난 이 나라에서 사찰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다만 당시에는 아이오라고 하잖아요. 국정원 직원들이 가끔씩 이제 제 방에 다녀갔었는데 그래서 그냥 돌아간 상황이 어쩐지 궁금해서 다녀갔나 이런 정도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가만히 있어. 그때 통화를 이렇게 감청하냐. 제가 사실 그때 맨날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야, 지금 국정원에서 도청하냐 안 하냐, 감청하냐 안 하냐 물어보니까 절대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주 보이고 그랬던 게 아마 이런 사찰의 한 과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랬군요. 네.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드러난 거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원래 이게 처음 알려진 거는 2017년이었을걸요.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아마 적폐청산 특별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때 일부 문건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거기에 네 나라 네 파일 이런 운동을 벌이는 부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정보공개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엊그제 배진교 의원이 자기 정보를 해놓고 저도 이제 거기 신청을 해왔습니다만은 처음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랬구나. 그러면 지금 민 의원께서는 정보공개 청구하고 아직 받아보시진 않으셨어요? 아직 제가 받아보진 않았고 당시에 문건이 이제 공식적으로 파일로 이렇게 입수가 돼서 전체가 있는 걸 한꺼번에 받고 제 개별적인 것을 지금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사찰을 했다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가 들리던데 예. 주로 어떤 내용을 사찰했던 건가요? 제 경우를 예. 보니까 이제 예. 아니 그 전체적인 문건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예.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사례가 참고자료로 붙어 있어요. 예. 이 문건에는 저를 포함해서 31명의 예. 야당 지자체장들,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인데 예. 저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 당시에 예. 4대강 사업을 막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거 국책 사업이나 정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거 하고 두 번째는 국정 현안에 대한 대정부 비판 여론을 이렇게 조장하는 예. 선동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국가 정체 성립에 엇박자 놓는 일탈 사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그리고 심지어는 대응 방안, 대처 방안, 견제 방안 이런까지 같이 넣어놨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맞지 않는 그 행동들, 자기 정권에 조금 거슬리는 행동들은 전부 다 감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럼 이른바 신상 관리만 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조직적으로 사찰을 한 거네요. 그렇죠. 저는 지난번에도 그 판사 사찰 문건 나왔을 때 그냥 사찰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상하게 사찰이 아닌 것처럼 지나갔는데 명백한 사찰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비하면 그 당시에는 훨씬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상세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어디 언론 보도를 보니까 민영배 당시 광산구청장에 대해서는 좌파 인물 중용, 반미검장 조장 뭐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글쎄요. 왜 제가 주로 타켓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마 그 공개된 문건에도 아마 저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았나 봐요. 기초장들 중에서는. 예. 당시가 제가 이제 그 노무현 정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비서관 했잖아요. 청와대에서. 그랬죠. 예. 아마 그런 것이 좀 크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언론사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그래서 예. 아마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당시에 뭐 그 민주화운동 그 동호회 회원 같은 이런 활동들을 해서 조금 더 그렇게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그런 게 시민들 우리 주권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보탬이 되고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활동을 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뭐 그렇게 감시를 당한 그 내용 자체에 대한 뭐 부끄러움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오히려 자랑스러운데 시민들한테 이제 이로운 방향으로 했었다고 하는. 근데 그분들이 그 정권이 전혀 반대 방향에서 이걸 보고 있었다는 게 되게 좀 불쾌해요. 왜 나같이 저처럼 멀쩡하게 시민 중심으로 구정을 펼쳐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문제인물로 낙인을 찍었을까? 어처구니가 없죠. 좀. 왜 민영배인가? 왜 민영배 당시 구청장이 사찰의 주 타켓이 됐을까? 이제 그 민주화운동 동호회 활동도 하셨고 노무현 정부 때 비서관도 하셨고 언론노조위원장도 하시고 시민단체 활동을 하셔서 대표도 했고 뭐 그런 것들 때문인 것 같은데 저 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나서 좌파 인물을 중용했다.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정책팀장, 비서실장, 민원실장, 뭐 이 보좌관 이런 분들을 저하고 같이 호흡 맞추던 이른바 그 전에 이제 그 활동가들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되게 역량이 있었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분들이어서 지금도 뭐 이분들이 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청와대에도 이 중에 두 분이 지금 청와대에 가서 일하고 있고. 또 당시에 그 이분들과 같이 펼쳤던 정책들이 우리나라 정치의 이 여러 그 지자체 모범이 되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같은 거나 뭐 동장 주민 추천제 이런 것들은 보면 전국적으로 다 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혁신적인 시도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쪽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반미 감정 조장이라고 돼 있던데 이것도 좀 웃기는 게 제가 이제 당시에 미군 부대가 이제 나가고 난 다음에 여기는 뭐 자료에는 고엽제 불법 매리복 이렇게 돼 있던데 그게 아니고 미군 공군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심각하게 그 염려가 됐어요. 그게 저희 그 제1전투비행단이 저희 광산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정밀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환경 오염을 생각하면 되냐. 이런 거였거든요. 이거 적극적으로 행상을 해서 사실은 상발해야 될 일인데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중간 지원 조직 활동을 하게 하거나 뭐 복지관의 관장을 그 옛날 한청 위원장 모셔오거나. 근데 이런 분들이
일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이런 예. 분들의 활동을 영입이나 이런 걸 갖다가 좌파 세력에게 구정 참여 활동 공간을 제공했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했더라고요. 예. 그 이제 배진기 의원이 공개한 정말로. 문건 보면 예. 아까 31분이라고 그랬던가요? 그분들 중에서 가장 내용이 많아요. 당시 황상구청장이. 뭐 지금 그러면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쭉 예. 다 해놨던데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 문건에 보면 이게 교부세 감액이나 뭐 이런 게 이제 불이익도 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던데 실제로 그러니까 예. 당시 구청장 하시면서 예산 삭감이나 뭐 다른 불이익으로 이어졌다고 보십니까? 구가 직접적으로 하는 일이 사실은 정부가 직접 상대해서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 당시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느끼진 못했는데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하려고 하는 뭐 국직국책한 사업들이나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안 써줬나? 예를 들면 지금 군공항 이전 같은 경우가 그때 사실은 기회가 있었는데 예. 이게 되게 뒤로 미뤄져 있었고 저쪽 포사격장 그 평동 포사격장 같은 데를 재개발하거나 뭐 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는 저희 쪽은 그 교통 이런 게 중심지어서 이런 예. 인프라를 까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이런 것들이 속도가 안 난 게 혹시 광주시를 통해서 혹은 정부가 시와 이 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예. 큰 사업들은 간접적으로 그렇게 통제했었나 하는 느낌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들어요. 그때는 그런 느낌을 특별히 갖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예. 자치구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 예. 그 이제 이게 문건에 보면 그 이제 강훈태 광주시장 당시에 예. 박준영 전남지사, 최영호 뭐 전 남구청장 뭐 이런 여러 분 이제 호남 지역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많은 분들이 거론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호남 지역에 이제 사찰이 집중이 됐던데 광범위한 호남 차별로 이어졌다고 보십니까? 당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 지금 민주당이 당시에 야당이고 예. 지금 국민의힘당이 그 당시에 여당이었기 때문에 예. 이른바 지역주의적인 그런 그 왜곡된 지역주의 관점으로 보면 야당 지역에 대해서 아마도 좀 더 불이익을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MB 정부 때 예. 호남 차별이 되게 심했잖아요. 이게 이제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추측은 가능할 텐데 구체적으로 지금 뭐 그걸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냥 다만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정도 짐작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뭐 좀 다른 이야기 하나 질문 하나 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야당은 왜 이런 문제 꼭 선거 때만 터지는지 모르겠다. 정치 공작이다 이런 이야기 이제 주장을 하는데 야당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야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꼭 무슨 얘기를 하면 예. 이걸 그 선거나 정치로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자신들이 사실은 물타기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당시 정무수석이었다.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자신들한테 불리하게 돌아갈 것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정당성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이게 정치 공작에 이렇게 오히려 진짜로 이제 물타기 공작을 하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지면 아래, 수면 아래 이렇게 숨겨져 있던 예. 그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냥 진실이 조금 이렇게 머리를 드러냈을 뿐이고 예. 이걸 전체적으로 드러나면 아예 오히려 그런 말을 더 못할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그래서 실체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일이 진실을 밝히는 일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러고 예. 난 다음에 정치 공작인지 아닌지는 그때 예. 가서 따져보면 돼요. 그리고 지금 무슨 이런 정치 공작을 어떻게 합니까? 예. 진실을 얘기하는 걸 정치 공작이라고 하면 이건 물타기죠. 예. 근데요, 알겠습니다. 예. 재밌는 것은 그렇게 기름병에다가 물을 아무리 붓는다고 해서 섞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정부하고 참여정부 그리고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사실 이전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하고 태생적으로 달라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이제 국회에서도 이 국가정보기관 사찰성 정보공개 촉구 뭐 결의안 뭐 발의한 것 같은데 의원님도 이름 올린 것 같은데. 네, 저도 당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공동 발의를 했죠 지금. 예. 예. 당 요거 차원에서, 이제 예. 저희 어제 국회에서 이제 정보위원회 열렸는데요. 예. 이런 뭐 결의안 당연히 할 거고 예. 저희 당에서는 이 불법 사찰 자료 예. 이거 정확하게 공개해라. 그리고 진상규명 TF 구성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요. 예. 그거는 국회 전체 차원에서 그렇고 당 내에서도 이걸 이번에 예. 국가기관이 이런 불법행위 할 수 없도록 근본적으로 법안을 만들든 법률을 예. 만들든 아니면 제도를 정비하든 예. 기구를 세우든 이런 것들을 위한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 당에서도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예.
그 3년 전인가요? 이제 광주시장 선거에 나오셨는데 그 당시에 예. 진정한 예비 자치 후보만 분권 시대 나오고 열겠다. 멋진 광주공화국 만들어 보겠다. 이제 그때 그렇게 출사표 던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내년에 지방선거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당시 꿈 뭐 그대로 오신가요? 죄송합니다. 어떠신가요? 지금은 그런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한 30초 저 말씀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 이런 정권이 저질렀던 과거의 이런 부조리는 진실을 밝히는 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국가 잘못을 저지른 것들이 지금 우리가 5.18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저지른 것이 그냥 덮고 넘어가면 시민들이 주권자들이 주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버려놓은 부조리한 것들을 시민들이 주권자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그런 거고요. 예. 특히 이제 정치 과정에서 이런 걸 사유로 해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 특정 정당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이건 더더욱 안 되는 일이죠. 예. 특히 이제 광주는 제가 볼 때는 그 대한민국의 정치의 방향을 또 미래를 이렇게 설계하는 데서 늘 발신자 역할을 해주거든요. 예. 광주가 방향을 잡아주면 이렇게 갑니다. 예. 근래에도 제가 보면 광주에서 이 넷제로 2045 같은 거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건 시민들의 참여가 결국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알겠습니다. 되는데 예. 광주의 그런 힘들을 에너지를 시민 에너지를 예. 잘 살려서 이 나라가 바로 가는데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